그램 스타일 16, 갤럭시북 3 프로 14, 요가 슬림 7 카본 14, 젠북 S13 올레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경량 휴대용 윈도우 노트북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부 다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렇게 헐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나오는 노트북의 레벨이 워낙 상향 평준화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가져갈 순 없고 이 중에서 하나의 노트북을 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 몇 주 동안 수도 없이 결론이 바뀌었고 영상을 올린 다음에도 제 생각이 안 바뀔 거라고는 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한 영상입니다. 가격, 성능, 디자인 등 총 14가지 포인트에서 비교를 할 거고 제 주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의 스펙을 간단히 보면 모든 노트북이 공통적으로 16기가 온보드 램과 512기가 SSD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고해상도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램과 갤북은 인텔 13세대 i5, 요가 슬림 카본은 라이젠 세잔 5600U와 MX450 그래픽, 젠북 S13은 라이젠 램브란트 6800U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 바로 가격입니다. 이건 4개 노트북들 중 그램 스타일 16이 200만원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비싸고 갤럭시북 14는 출시 당시에는 119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했지만 그 후에는 갤럭시북과 젠북 S13의 가격이 130만원대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요가 슬림 카본은 출시한 지 너무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죠. 저는 91만원 주고 샀었어요. 이제 남은 재고가 있냐 하는 게 문제지만요. 다음 디자인은 너무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저는 그램 스타일과 젠북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갤럭시북의 디자인은 심심한 느낌입니다. 이 그레이 색상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요가의 경우 밝은 은색 색상은 제 마음에 들지만 요가와 레노버 마크가 상판에 둘 다 있는 게 불만이네요. 마감의 경우 갤럭시북과 젠북 S는 크게 흠을 잡을 데가 없었고 그램 스타일은 큰 문제는 없었지만 상판에 약간 유격이 있었고 요가의 경우 터치패드의 유격이나 힌지를 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마감에 뽑기 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젠북 S는 무광 흰색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관이 쉽게 더러워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의 무게와 휴대성은 특별히 뭐가 더 낫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부 뛰어납니다. 노트북의 크기 대비 무게는 그램이 가볍긴 하지만 휴대용으로는 13인치나 14인치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트 구성의 경우 젠북과 요슬카는 타입C 포트밖에 없으며 그램은 타입 A 포트 1개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고 갤북은 거기에 HDMI 1.4 포트가 추가됩니다. 점점 포트가 줄어드는 지금의 트렌드는 멈출 수 없나 봅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4개의 노트북 디스플레이 모두 올레드를 사용했는데 버닝 위험성이 있다고 해도 노트북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역시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전부 고해상도 올레드 디스플레이지만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역시 그램 스타일이겠죠. 화면 크기, 해상도, 주사율, 저반사 처리 모두 뛰어납니다. 나머지 세 노트북들의 디스플레이는 반사가 잘 되는 디스플레이이며 모두 동일한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갤럭시북이 120Hz, 요가 슬림 카본이 90Hz의 주사율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젠북 S는 60Hz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젠북 S는 터치를 지원하며 호환되는 펜이 있다면 펜 입력도 지원합니다. 이 기능들이 은근히 쓸데없어 보이면서도 쓸데있는 경우들이 있죠. 스피커의 경우 제가 듣기로는 그램 스타일, 요가 슬림 카본, 갤럭시북, 젠북 순으로 좋았습니다. 갤럭시북의 경우 16인치 모델은 그램 스타일보다 오히려 더 나은 소리를 들려주지만 14인치 모델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살짝 실망스러운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램 스타일 16인치는 정말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줘서 놀랐고요. 다음은 키보드입니다. 주관적으로 이 네 노트북 중에서는 젠북의 키보드가 가장 만족스러운 타이핑이 가능했고 갤럭시북의 키보드는 딱히 나쁜 건 아닌데 키 트래블이 워낙 짧아서 치는 맛은 떨어졌습니다. 그램과 요가는 딱히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요. 터치패드를 또 따로 언급해야 하는데 그램의 히든 터치패드는 디자인 면에선 좋지만 정작 포스터치 클릭의 완성도는 맥북과 비비기 어려운 레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 노트북의 터치패드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바로 갤럭시북의 터치패드인데, 써보면 아는데 터치패드 커서 가속도가 다른 노트북들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내 손가락의 움직임에 비해 커서가 살짝 느리게 따라옵니다. 이 때문에 터치패드 조작이 뭔가 빨리빠릿하게 안 돼요. 웃긴 건 갤럭시북 울트라는 이런 증상이 또 없는 걸 보니 드라이버의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드라이버를 수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CPU 성능입니다. 멀티코어 성능 기준으로 젠북, 갤럭시북, 그램, 요가 순입니다만, 솔직히 경량 휴대용 노트북의 일반적인 용도 하에서 이 정도 CPU 성능 차이를 크게 느끼긴 어렵습니다. GPU 성능의 경우 요가의 MX450과 젠북 S의 680M 내장 그래픽이 거의 비슷한 레벨이고, 갤럭시북과 그램의 인텔 내장 그래픽은 좀 떨어집니다. 이것들이 게임 목적의 노트북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픽 성능이 게임에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며 MX450 정도면 원신 정도 사양의 게임은 할만하게 돌릴 수 있죠. 소음과 발열의 경우 게임이나 벤치마크 시의 소음 발열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노트북들을 주로 사용하게 될 상황, 그러니까 밸런스 모드에서의 웹서핑과 기본적인 멀티태스킹을 하는 상황에서 팬이 얼마나 치고 들어오는지, 그리고 노트북의 표면에서 열이 얼마나 올라오는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개 노트북 중에서 듀얼 팬 쿨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요가 슬림 카본과 갤럭시북이 상대적으로 평상시 팬이 덜 치고 들어오며, 부실한 쿨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램 스타일이 가장 자주 팬 소음이 치고 들어옵니다. 물론 그 팬 소음이 심한 건 아닙니다만.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연속해서 재생시켜 봤을 때 기준으로 이 넷 중에서 젠북이 가장 배터리가 오래 갔으며, 그 다음이 그램과 갤북이었고, 요슬카가 이 중에서는 배터리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S 편의성인데요. 그램과 갤럭시북 쪽이 당연히 훨씬 좋고 젠북과 요가는 상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요즘 커뮤니티에서 에이수스 서비스를 까는 글들을 많이 봤는데, 레노버랑 에이수스는 양쪽에서 다 AS를 받아본 입장에서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상 총 14가지의 항목에서 4가지 노트북을 비교해봤습니다. 노트북마다 강점인 부분과 모자란 부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노트북을 고를 때 우선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노트북을 고를지 결론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도 저는 저만의 결론을 내야겠죠. 일단 4대 노트북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팔기로 정한 노트북은 갤럭시북 프로 14입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과 좋은 만듦새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휴대용 노트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문서 작업이기 때문에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노트북을 계속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트북의 색상과 디자인도 이 중에서는 가장 심심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노트북은 젠북 S13입니다. 디자인도 이쁘고 6800U 프로세서의 성능도 뛰어났으며 배터리도 오래 갔고 키보드와 터치패드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걸 메인으로 사용할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만, 실제로 여행 갈 때 이 노트북을 들고 가보니까 무광 흰색 색상 상판이 굉장히 쉽게 더러워지는 문제가 있었고, 내 노트북들 중에서 스피커의 품질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외장 스피커가 없으면 방송이나 음악을 틀었을 때 사운드가 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대의 노트북만이 남죠. 그램 스타일과 요가 슬림 카본인데요. 먼저 그램 스타일 16은 휴대용 노트북의 관점에서 깔때가 많이 없습니다. 터치패드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밸런스 모드에서 평상시에도 팬 소음이 자주 난다는 점이 문제이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다만 휴대성, 디자인, 디스플레이, 스피커, 키보드 등 제가 휴대용 노트북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점들이 모두 좋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팔아버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가 슬림 카본 14의 경우 이미 출시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구형 스펙의 구형 노트북이긴 하지만 MX450 그래픽의 성능은 여전히 쓸만하며, 휴대성,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 전반적인 노트북의 품질 역시 좋은 편입니다. 팬 소음과 발열도 우수한 편이고요. 다만 포트 구성이 좋지 않으며 요가와 레노버 로고의 배치는 디자인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으며, 이 중에서는 가장 배터리 타임이 짧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은 싼 가격, 더러워진 게 잘 눈에 안 띄는 색상, 카본 재질, 컴팩트한 크기 등 덕분에 가방에 가장 부담 없이 던져 넣을 수 있는 노트북이란 점입니다.
그럼 이 요가 슬림 카본과 그램 스타일을 어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몇 번이나 뒤집었는데요. 결국 제 개인 용도의 노트북으로는 요가 슬림 카본을 계속 쓰기로 했고요. 그램 스타일은 선물 삼아서 엄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엄마가 본인의 책을 출판하면서 사진과 글을 리뷰할 일이 많은데 크고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진 가벼운 노트북을 쓰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출간할 책이 아이슬란드 오로라 여행을 주제로 한 책인데 오로라 화이트라는 색상이 그거랑 잘 어울리는 것도 있고요. 성능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이밍 노트북을 고르는 것보다도 어쩌면 주관이 많이 개입하는 휴대용 노트북을 고르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휴대용 노트북을 고르는 기준을 잡거나 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